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40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140강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139강까지 해서 사람에 관련된 거를 한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하는 게 140강에서 171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도구.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모든 도구에 관련된 걸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분류, 우리가 이제 1강부터 해서 상수지요. 1, 2, 3, 4, 5, 6, 7, 8, 9, 10. 상수고, 그다음에 판단, 권위, 식물, 동물, 신체, 사람, 도구 이렇게 분류한 거는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냥. 제가 분류한 거고, 지금 쓰고 있는,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540부수인데, 그걸 다 줄인 겁니다. 안 쓰는 거를. 그리고 줄이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500부수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진 부수별로 제가 축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는 140강부터 171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172강부터 191강까지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이 강좌는 이제 끝나고 늘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부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40강입니다. 자, 140강은 공이에요. 공과 무인데, 이게 길어갖고, 제가 공과 무만 해놓은 겁니다. 이게 화면상. 원래 장인곤, 무당무예요. 그러면 장인하고 무당무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자에는 사람 인자처럼 보이는 게 있죠. 네, 사람 인자로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의 형태로 보면 사람인인데, 소전체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네. 제가 분명히 아직 사람 관련돼서 할 때, 이거 할 때, 큰 대자가 원래 사람이라고 그랬죠? 큰 대자가 사람이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람 인자로 주고 큰 대로 돼버린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인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예. 사람이 손을 사용한다. 예, 그래서 이게 변해서 사람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변할다 할 때, 대표적인 게, 경복궁에 가면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흥화문, 홍화문 뭐 할 때 화인데, 사람인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요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소전체로 쓰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옆에 거는 이렇게 변한 거고, 이거는 그대로 놓은 거죠. 사람이 변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화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화. 왜? 가리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화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화자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이거는 칼도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했어요. 도구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칼도자가. 이게 칼도자인데, 우리가 지금 쓸 때는 사람인으로 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지? 그러니까, 사실은 칼도자인데, 소전체로 보면 칼도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나중에 연구를 더해서 밝혀줘야 돼. 네, 저는 문자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걸 해놓은 거 갖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뜻이 왜 두 개가 같이 있는가?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인공부터 이해하겠습니다. 장인공은 정교하게 꾸미는 거예요. 꾸민다는 건 만든다라는 뜻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와 같은 의미예요. 장인공과 결국은 뭐예요? 무당무는 같은 거라고요. 네. 자, 이러면은 이 장인공은 교식야예요. 꾸민다. 여무동이 무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거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지금은 이게, 언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말하자면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쭉 읽으라고 그러면 못 읽어요. 심지어는 100년 전에 언어의 구조와 우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일제강점기에 있던 시집 같은 걸 보면은 읽기가 힘들어요. 그들의 언어와 문자는 달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변하는데 옛날에는 같이 썼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구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그러면 장인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결국은. 예, 그리고 무당이라는 거는 이제 무속무할 때 이제 뒤에 나오니까 더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그게 이런 의미도 돼요.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예, 이어주려면은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뭔가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인공이고요. 무당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죠. 장인공의 확장자. 이거는 편전이에요. 항상 어떤 글자가 하나가 있으면은 두 개가 있으면 강조죠. 세 개가 있으면 더 강조고, 네 개가 있으면 더더욱 강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입구에다가 두 개 있으면요. 이런 자는 잘 안 써요. 예? 잘 안 써. 예? 부르짖을 혼이. 예. 개견자. 그래, 울곡자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으면 이걸 제일 좋아하죠. 예. 상품, 품이죠. 명품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명품은 좋아하는데 인품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명품은 물건이고 인품은 사람의 밸류고, 그죠? 영어로 해야, 예? 사람의 가치고, 그러니까 품격 있는 다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물건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도 좀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견자 같은 것도 그래요. 개견이잖아요. 개견도 두 개가 하면은 빨리 달릴 표자인가요? 세 개가 표자인가? 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근데 이 글자는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쓰는 글자가 많이 쓰더라고요. 세금자 같은 것도 세 개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당포겠죠. 돈 거래하는 곳. 예. 자, 그래서 네 개는 뭐냐? 편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교하다는 거였잖아요. 장인공이. 그러니까 장인공이 정교하고 꾸미는 건데 네 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굉장히 정교한 거죠. 그거를 극교시지야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굉장히 정교한 거를 보는 거예요. 보일시잖아요. 볼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못 봤는데 누군가 보는 게 있고요. 나는 보는데 누군가 보이지 않는 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교시지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편전이에요. 근데 편전은 이렇게 보면 별로 쓰이는 데가 없어요. 쓰이는 데가 없는데 이 글자에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넣어드렸어요. 여기에 네 개가 있죠. 지극히 본다 그랬죠. 이거는 시동시, 그죠? 주검시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오드이자입니다. 오드이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집시를 더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집시를 올렸죠. 그래서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전, 알리는 거예요. 지극히 내가 아는 거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린 전시회도 하고 무슨 뭐도 하고 작품 발표회도 하고 그런 거는 남들이 못 느끼는 거를 나만 보죠. 나만 느끼고 나만 아는 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은 그림 전시가 제일 많죠. 그래서 작품 전시회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유한 내용을 어떤 유형의 물질로 유형의 것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알고 있으면 전달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로 예술의 세계에서 많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장인정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남이 안 보는 거를 발전시키면 발전이 되는 거고요. 전람회다, 전시회다, 아니면은 그거를 열어서 보여주게 하는 거죠. 전개한다. 그러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알린다는 뜻이죠. 뭐를 알려요? 내가 본 거를, 정교한 걸, 요 안에 있는 거를. 예? 그러면 요게 시동시, 주검시인데 이게 집시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 일정한 공간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전이 되는 거고요.
펼쳐서 알린다. 그래서 전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글자에 이제 확장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 다시 그게 이제 무당무예요. 장인공하고 불명이 여기는 칼도자입니다. 이거는 칼도예요. 칼도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약자로는 이게 두 개를 써요. 예, 그러니까 발라내는 거예요. 무당무는 원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무야, 그죠? 충무야가 아니라 무충야. 예, 원하는 것을 기원하는 거나 뭔가를 정교한 것을 찾는 거죠. 장인공은 정교한 것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식야. 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 근데 그게 칼이 필요한 거지. 예. 그러면은 뭐예요? 칼로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무당 그러면 무속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게 사마니즘 세계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대 국가에 무속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현대까지도 와서 종교로 다 발전하는 거죠. 샤머니즘도 종교고요. 말하자면 지금 알고 있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든 기독교죠.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전부 고등 종교라고 그러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는 없거든요. 예. 왜냐면은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그거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사후 세계를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천국을 간다든지 죽은 다음에 가는데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갔다가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정교함을 아는 사람. 그거를 우리가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당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시켜주면서 뭔가 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인이 아니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사람이 되죠. 이런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이런 글자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성인성 할 때. 왕자로 보이잖아요. 그죠? 왕자 아닙니다. 예. 이거 왕자 아니에요. 예. 앙자가 아닌데 왕자로 보이죠. 관청 청자 할 때도 왕자로 쓰죠. 예? 들을 청. 이거 왕으로 하잖아요. 임자에 임자. 예. 이거를 이렇게 변하죠. 그게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존체를 모르면 왕자로 해석할 수뿐이 없고 저도 또한 그렇게 옛날에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인이 아니라 뭐예요? 칼도라고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제 발전하면서 바뀌면서 이런 게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무녀. 그러면. 근데 무당은 무녀라고 그러지 무난 그러지 않죠. 무남은 없잖아요. 무남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수무당. 네. 남자는 다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고 여자는 다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해는 거예요. 위아래 말씀원을 더한다는 건 여기다가 말씀원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해.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하는데 가야 더할 가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속일무가 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말을 더 붙여갖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어디까지 하는 게 적당한 말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만큼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문자가 되는 거니까. 언어는 고유한,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쓰는 거잖아요, 언어를. 문자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예? 문자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모시고 와 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는. 예. 그리고 언어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언어를 가리키는 것 뿐이지. 예. 우리가 언어를 가리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어를 그러니까 모티브 랭귀지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배운 거지. 수백 번을 들으니까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문자로 기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여는 이 한자가 한나라 때 한자를 쓰잖아요. 그거는 그때 통일했다고 해서 한자인데, 이가 한이 아니죠. 예. 왜냐면은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민족의 언어가 다르니까 그들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 하면은 우리는 한일 하고 발음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있지. 그다음 중국 사람은 all, 그죠?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은요 one 이렇게 발음하죠. 그때 이거는 모르죠. 또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문자가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채널인데 이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 한나라 한자인데 얼마 전에 강의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나라 한인데 왜 한나라를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덕수궁에 가면 대한문이에요. 왜 한강을 한나라 한을 쓰느냐? 나라 한자를 안 쓰고, 그죠? 이게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요. 은하수 한자입니다. 예. 한양 그러잖아요. 은하수가 흐른 바른 양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한강, 은하수가 흐르는 강. 대한문,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이 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한나라를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하수 한. 예. 그만큼 좋은 땅이다 이런 거죠. 한자의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게 보통 명사화가 됐으니까 한자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차이니즈 랭귀지가 아니죠. 차이니즈 랭귀지 이제는 안 쓰거든요. 노스이스트 아시아 랭귀지 컬처 랭귀지 캐릭터예요. 랭귀지 캐릭터예요. 동북아 문명이 만들어낸 언어의 문자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전 인류 중에 자기가 쓰는 언어를 문자로 만드는 나라는 한글뿐이 없어요. 예? 근데 한글의 위대함 때문에 한자를 안 쓴다는 거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자꾸. 예. 그러니까 한글이 위대한 거는 한자를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기회에 제가 그냥 한번 나온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속일무, 그래서 장인공, 말하자면 무당, 무, 이렇게 같은 글자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동목, 알으셨으면 무조건 경목. 그래서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유학.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